공구 평면좌표와 직선 공구 평면좌 맞죠? 예,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울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기울기의 개념이 고등수와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기울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선 기울기의 정의 뭐부터 시작됩니까? 시작!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른다. 중학교 때는 변화량이라는 용어 대신 어떤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x1, y1, x2, y2라는 이런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요만큼의 변화량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요만큼 변화된 양은 사실 요 길이랑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x2-x1이다 라고 x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만큼 변화된 양은 y2-y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y의 변화량은 y2-y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학에서 말하기를 y랑 똑같은 애가 fx입니다 라고 배워왔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y2 자리에요, y2 대신에 fx2를 대신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fx2-fx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편을 가지고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법 뭐예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다. 이렇게 절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기도 하고, 이 기울기를 미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용어로 대신 부릅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안타깝지만 변화량은 길이라는 개념과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죠. 왜? 길이라는 개념은 양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양의 개념도 있고 음의 개념도 있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르다. 그러면 변화량의 뜻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좌표감의 차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자,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니까 선분분의 선분이 나와 있어. 요거 길이분의 길이네. 길이는 변화량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지. 구호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요런 구조의 식이 보이는 거야. 특히 중학교 때 많이 나와요. 중학교 최상급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요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 분수꼴이지. 어떤 길이분의 어떤 길이. 요런 꼴로 표현된 것 중에는 기울기를 표현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중학교 수학에서도. 되겠습니까? 요런 꼴로, 분수꼴로 주어진 선분분의 선분꼴은 해석을 해보면 기울기인 경우가 무지 많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십시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나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다? 손 들어보자. 예, 요번 시험범위였으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요거 지금, 좀 어린 중이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삼각비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삼각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삼각함수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삼각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비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우선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 개의 변이 있지. 그런데 이게 밑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변의 이름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선생님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데 고등수학에선 보통 각도를 세타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얘가 세타도, 뭐 60도, 30도 이런 거 있지? 얘 세타도라고 할게. 그럼 세타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얘가 밑변이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변은 세타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대변이에요. 자, 밑변도 대변도 아니면서 슉 미끄러져 내려가는 변이 보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변의 이름을 빗변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를 30도라고 30도 주 너무 크다. 자, 이 각도를 30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30도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이었어. 이 변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가 이제 60도가 될 테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60도에 대응되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항상 루트 3이 나와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대변의 길이는 항상 2라는 길이가 나와. 일명 그 유명한 특수비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를 갖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여기 어떤 이만한 삼각형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길이가 2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일까? 2 루트 3 나오겠죠. 이 길이는 몇일까? 4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3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 될까? 3 루트 3이 될 거고 이 길이는 몇이 될까? 6이 될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시는 선생님들이 봤더니 잠깐만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하는 2분의 1이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2 역시 2분의 1이라는 비를 갖고 있지. 자, 이렇게 했을 때 6분의 3 역시 2분의 1이라는 비를 갖고 있지. 직각삼각형의 사이즈와 전혀 이 비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직 이 길이의 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 세타에 해당되는 각도뿐이다야.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정의하기로 했어요. 야, 앞으로 우리 사인 세타라는 요 비를 정의하자. 사인의 의미는 무조건 빗변분의 대변의 길이비를 의미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각도가 30도면 항상 몇이 되겠어? 빗변분의 대변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삼각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에는 기본적으로요. 우선 세 가지 종류의 삼각비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세 개의 삼각비가 있습니다.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의 비를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부르고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대변의 길이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이거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배워.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탄젠트만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배웠죠, 요거? 예. 좀 중위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가 세타야. 이 세타는 뭐와 관련이 있어? 기울기와 관련이 있지? 세타가 작으면 기울기가 작은 거고 세타가 크면 기울기가 큰 거죠. 그런데 길이를 봤더니 얘가 3이고 얘가 7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몇 분의 몇 대요? 3분의 7. 밑변분의 대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야? 3분의 7.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뭐다?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를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각이 들어갈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예분의 예기 때문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뭐 이런 내용만 간단히 그냥 대략 알아두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도 그건 외워야겠다? 예. 그래서 특수각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비 삼각함수 문제는. 고등수학에서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얘네들이 특수비고요. 특수각이고요. 중학교 과정에선 30도, 45도, 60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30도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30도일 때 B의 길이 몇이야? 시작! 1대 루트 3대 2 나오지요. 자, 얘가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2라는 B가 나오죠. 자, 얘가 60도면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30도일 때 제일 작은 1 그리고 루트 3 그리고 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몇 나옵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탄젠트 45도는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와요. 탄젠트 60도는 몇이 나옵니까? 루트 3이 나와요. 자, 탄젠트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각도에 따른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루트 3 이런 애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요 세 가지 수치는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걸 적어놓고 암기해야 돼. 기울기에서. 숫자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서원군, 요 앞에 무슨 수업 있어요? 다른 학원? 아니요. 그럼 우리 제발 늦지 말자? 이게 선생님이 조마조마해요. 앞부분에서 설명 못 들으면 뒤에 다 날아가는 부분이 수학은 되게 많거든. 개념부터 시작하니까. 자.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같은 거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 개념 모르는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 자,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기울기를 정의할 때 기울기 중에 x-x1분의 y2-y1 이런 애 있다 그랬지? 그리고 이 기울기는 다시 재해석하면 x2-x1분의 fx2-fx1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 자, 이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떤 점 사이의 관계식이,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x2, y2와 x1, y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두 점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기울기지. 맞나?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에 b-a분의 fb-fa가 있어. 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 a부터 써도 돼요. 아무 점이나.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선 사이의 기울기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a분의 fa가 있어. 분수꼴은 전부 기울기야. 알겠나? 그럼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이야? a, fa랑 어떤 점일까? 0,0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a, fa와 어떤 점? 1,0 사이의 기울기다라고 해석하는 눈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미적분 파트에선 아주 중요한 개념 되겠습니다.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2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사실은 너희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다 배웠어야 했어. 왜 선생님이 요즘 중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다 나오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하나의 직선을 그리기 위해선 최소 출제자가 우리에게 몇 개의 조건을 줘야 할까? 두 개를 줘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점이라도 2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확정된 직선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야. 야! 내가 조건 2개 줄게. 그 조건 2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볼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의 표현과 풀이해석이에요. 출제자는 우리에게 문제의 표현에서 조건 몇 개를 준다? 2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 2개를 잘 해석해서 직선의 방정식 1개를 만들어낸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조건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이 식의 구조가 약간씩 바뀌어. 그러므로 얘일 때는 이렇게 풀고 얘일 때는 이렇게 풀고 라는 방법론을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두셔야 돼요. 이 표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출제자가 우리에게 기울기와 y절편을 줬어요. 기울기 m이고 y절편 n이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y는? mx 플러스 n.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제일 쉽죠. 자, 그리고 원래 2번은요. 중학생들에게 가르칠 땐 약간 달라요. 2번도 1번처럼 풀 수 있어.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선 상황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땐 요 기울기와 한 점을 모두 숫자로 던져줄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풀어보라는 거야. 근데 고등수학에선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일 때는 요 개념으로 가는 거야. 자, 한 점을 주어졌어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y-y1은 x-x1. 근데 x 앞에 기울기 곱해줘야 되지? 기울기가 몇이래? m이래. 이것이 바로 기울기와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문자로 주어졌을 때 식 세우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2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요. 2의 보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녀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하고요. 한 점을 줬어. 그래, 기울기는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으니까 y는 mx, y절편 모르니까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요 n 값만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우연히 또 놀랍게도 x1, y1을 지난대. 그러면 y자리에 y1을 대입해주고 x자리에 x1을 대입해줘도 등식 성립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n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n은 y1 마이너스 mx1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겠네? 답. 나 직선의 방정식 구했어.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야 라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야,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는 식이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야 외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문자 아래식이 외우기 쉽니? 위식이 외우기 쉽니? 위식이 훨씬 쉽지. 그래서 얘가 개념식이 된 거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요 녀석 y1 이항하면 y-y1 m으로 묶으면 x-x1이라는 요식 나오죠? 외우기 쉬워서 개념식인 거예요. 밑에 있는 식은 개념식이 되긴 너무 지저분했던 거야.
알겠나? 풀이는 맞지만 예, 그래서 외우기 쉬운 상태로 바꿔준 것, 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다. 자, 1번은 너희들이 엄청 잘할 텐데 2번 공식은 약간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은 지금 3번 읽으면 아예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울기가 m이고 x1, y1, 한 점 x1, y1을 주면 시작! y-y1은 m에 x-x1 한 번 더 y-y1은 m에 x-x1 요건요 정점 주어졌다 라고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머 기울기가 m이고요 한 점 3,2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라는 수학적 표현이 나와. 그럼 우리 이렇게 푸는 거예요. y-2는 m에 x-3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점 주어질 때는 무조건 이런 구조로 푸는 거다. 한 번 더 시작!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 주면 y-y1은 m에 x-x1 한 번 더 y-y1은 m에 x-x1 마지막 y-y1은 m에 x-x1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점 주어지는 경우에는 둘 중에 앞점 쓸까 뒷점 쓸까? 아무거나 택해. 똑같아. 앞점 쓸래요? 그러면 2점 주어질 때는요 우리 이 2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한 점 x1, y1도 지나므로 윗식에서 똑같은데 기울기 자리에 x2-x1분의 y2-y1이라는 기울기 공식 써주고 뒷부분은 똑같이 쓰면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울기를 노골적으로 줬냐? 점 2개 가지고 기울기를 내가 구했냐예요. 되겠습니까? 자, 2점 주어질 땐 해놓고 요식 3번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2점 주어질 땐 y-y1은 x2-x1분의 y2-y1 x-x1 한 번 더 2점 주어질 땐 y-y1은 x2-x1분의 y2-y1 x-x1 마지막 2점 주어질 땐 y-y1은 x2-x1분의 y2-y1 x-x1 외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편 2개 준 거예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라고 하면요. 절편형의 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중학교 때 절편형의 식 배운 적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예.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 1이 중요해. 여기 꼭 1이 나와야 돼. 이래야지만 절편형의 식이에요. 요런 식이 있어요. 자, 혹은요, 요런 방법. 왜? 우리 절편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 가르쳤니? 안 가르쳤니? 가르쳤지. 절편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뭐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다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그렇구나.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얘가 기울기니까 여기 x 써주고 뒤에 y절편 b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절편형의 식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식은 이해가 되지? 맞아? 자, 요 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편형의 식은 이거예요. 자, x절편이라는 것은 y값이 0일 때 x좌표 값이지? y자리에 0이 들어갈 때 x좌표가 몇 나와요? a. 왜? a분의 a만 1이 될 수 있으니까. 맞지? 자, 그리고 y절편은 x값이 0일 때 y좌표 값이니까 y가 몇이 되면 돼? b. 그래서 절편형의 식인 거예요. 구조를 이렇게 잡으면 절편이 거저 나오기 때문에.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보강 설명하고 결론 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식을 가르쳤어요.
정점 가지고 만들어내는 식. 근데 실제로 숫자가 나올 때는 그냥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 기울기가 2야. 그런데 얘가 한 점 2,6을 지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야. y-6은 2배의 x-2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기울기가 2라고 y는 2x. 그런데 얘가 x자리에 2 대입하면 y가 6이 나와야 돼. 플러스 2. 되겠나? 실제 숫자로 주어질 때는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푸는 게 훨씬 빨라요. 물론 얘를 가지고 y는 2x-4 플러스 6이므로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조금이라도 빠른 풀이에 길들여지는 게 중요해. 그럼 선생님 이거 언제 써요? 문자로 나올 때. 혹은 정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막 기울기 y절편 직선의 방정식 막 이런 식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운 건데 중학교 때 배웠을 땐 단원명이 뭐였어요?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기울기 배우고 y절편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예, 함수 중에서도 몇 차 함수? 1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치? 단원명이 1차 함수였어. 그런데 갑자기 고등수학에서는 단원명이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1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그 차이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구조를 기본으로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구조의 식은 이 식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구조의 식이에요. 단 A, B 두 개가 동시에 0이 되면 안 돼. A도 0, B도 0에서 C는 0이다, 뭐 3은 0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좀 올려서 좀 할까? 비교해야 되니까. 자,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x는 ay 플러스 b 요런 꼴의 식이 보입니다. 이제 눈치라는 게 있지. 얘는 어떤 식일 것 같아? 불러볼까? 시작!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식입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 자, 보도록 할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이런 것만 아니고 다 된다는 거지. 즉 얘는요. 이런 직선도 가능하고요. 기울기가 양인 직선도 가능하고요. 기울기가 음인 직선도 가능해요. 하지만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자, 이 녀석 보자. x는 ai 플러스 b는요.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은 안 되고요. 요런 직선 가능하고 기울기 양이거나 기울기 음인 직선 요런 세 개의 직선은 가능해요.
자, 반면에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얘는 뭐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기울기양 기울기음 다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함수인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기 한번 해줄까?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 그치? 우리 또